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과생인 여러분에게 꼬꼬마 조카가 저벅저벅저벅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천진한 얼굴로 묻겠죠. 삼촌, 기름이랑 물은 왜 안 섞여? 삼촌은 똑똑하니까 알지? 알지? 어? 알지? 여러분은 아세요? 기름과 물이 왜 안 섞이는지? 오늘은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살짝 느낌이 오죠. 전기 음성도, 전기적으로 음성인 정도,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정도가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울 때 수소 분자의 공유결합에서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 라고 배웠고, 물 분자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울 때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 라고 배웠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공유라는 단어가 아주 살짝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무슨 오해냐면, 우리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서로 공유결합을 한다고 하면 마치 이 수소 원자 사이에 있는 전자, 이 공유되는 전자가 딱 가운데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공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왠지 공평함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전자가 딱 공평하게 한 가운데에 있을 것 같고,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있는 공유된 전자는 공평하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딱 정가운데 그 사이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원자들이 공유결합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잘 끌어당길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양성자가 많은 원자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죠. 그래야 양성자와 전자가 인력을 작용할 테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양성자만 많다고 전자를 잘 끌어당길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바로 원자의 반지름 역시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원자의 반지름이 너무 커버리면 공유결합을 했을 때 이 공유한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럼 인력을 작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 적당한 양의 양성자, 이 둘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 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한 원자, 우주에서 이 절묘함이 가장 훌륭한 원자가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게 플루오린이고, 이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한 분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이세요.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은 노벨상을 두 개나 받은 분이에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노벨상 2개를 받은 사람이 4명이 있거든요. 그 4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좀 많은데, 이분이 하나는 노벨 화학상, 하나는 노벨 평화상이에요. 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죠. 이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유결합할 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폴링이란 분이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정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표를 보면 2단원, 화학 2단원을 열심히 배웠던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주기성이란 단어가 떠오르죠. 주기성. 어떤 성질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 표를 보면 전기 음성도가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겠어요? 한번 보죠. 조금만 봐요. 3초만 보세요. 어떤 주기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경향성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더 쉽게 더 빨리빨리 풀려면
네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좀 외우고 있어주는 게 좋아요. 이 네 가지 원소는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입니다.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는 가장 큰, 우주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4.0이고요. 산소는 3.5, 질소는 3.0, 염소는 3.0입니다. 이들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죠. 사실 이 숫자 4.0, 3.5, 3.0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순서 제일 큰 건 플로린, 그 다음 큰 건 산소, 그 다음 큰 건 질소, 염소 정도로 외우고 있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바로 펑크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펑크, F 발음에 주의해서 펑크. 좀 부끄럽더라도 이거 나 따라서 한 3번만 하면 영원히 안 까먹어요. 적어도 여러분 환갑잔치 때까지는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부끄럽 좀만 참고 3번만 해볼까요? 펑크, 3번만 더 하면 팔순잔치 때도 안 까먹어. 팔순잔치 때 막 생일 축하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펑클 떠오를걸요? 3번만 더 할까요? 펑클. 감사. 이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유결합할 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염화수소 분자로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하면 이런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와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다릅니다.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3.0이고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염소가 더 크지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공유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염소는 전자가 더 풍부한 상태가 되고 수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근데 깔끔하게 전자 하나가 가고 전자 하나를 잃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는 전자가 하나가 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는 전자 하나가 없어져서 플러스 전자라고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전하를 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이렇게 말을 버벅버벅 되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고 하여서 이런 식으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부분적인 음전하, 이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델타라고 읽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델타는 이렇게 쓰잖아요. 수학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는 어떤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델타를 소문자로 쓴 게 요거입니다. 오우, 잘 썼네. 어쩜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 문자예요. 델타 대문자, 델타 소문자죠.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분적인 변화량을 얘기해서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에 이루어진 공유결합에서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전자를 끌어당겨온 쪽은 부분적인 음전하, 뺏긴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우리는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동일한 두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이 두 수소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정확히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린 전자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 딱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전에 있던 극성 공유결합처럼 어떤 한 원자가 부분 음전하를 띠고 또 부분 양전하를 띠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전하를 띠지 않는, 부분 전하가 없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